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만남의 김영규입니다.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제18대 국회의원의 수는 299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곳 화성 안석동에서 국회까지 오가며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이 있어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 좋은 만남의 주인공은 화성갑을 대표하는 김성애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새 근황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요즘 이제 국정감사 끝났는데 네.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준비 때문에 요새 또 우리 교섭단체 대표들 네. 또 연설, 대통령 또 지난번에 신형 연설 또 이제 각 상임위 활동 계속하냐고 네. 좀 바삐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 의원님 어려서 낳고 자란 곳이군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네. 뒤뜰을 보니까 참 평화롭습니다. 네. 네. 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어릴 때 정말 개고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반에서 한 10분 정도 했나요? 네.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다시피 이제 이 정말 자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어릴 때 이제 새도 잡으러, 꽁이라고 알죠? 꽁, 네, 네. 오리알, 네. 뭐 그런 거 이제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네. 또 이제 새들이 이제 나무에다 이제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네. 둥지를 트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새알도 뭘 훔쳐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옛날 훌치기라 그래가지고, 네. 그게 이제 이 비료푸대 이 실이 있어야 탄탄한 네. 게, 네. 그거 가지고 잡아 당겨서 네. 새도 잡고 하여튼, 네. 덫을 놓는다는 거죠. 네, 더 드시나 보다 이제 이게 다리 당기면 이제 그게 네. 다 그냥 통째로 그냥 다리가 네. 걸리니까 네. 올가미. 올감이 이제 네. 비슷한 거죠. 네. 이제 그런 그 장난도 많이 하고 정말 우리 어머님이 걱정 많이 했죠. 5학년 때까지는. 근데 이제 5학년 이후로 이제 제가 좀 정신 차리고 네.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조금 해서 네. 제 머리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어린 시절을 여기서 보내시고, 네, 예, 고등학교 때 서울로다가 그렇죠. 전학을 가셨다고 네, 그래요. 네, 예. 유학 생활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이 청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간단한 말씀 좀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말이죠. 네, 예,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공부를 좀 조금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네.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반에서 네. 1등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개고장이 시절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공부만 하는 꿈 철이 들어서 모범생. 모범생으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우리 시골에서는 공고나 상고를 많이 갔어요. 네. 대부분. 근데 저는 좀 약간 어떤 도전 정신이랄까, 새로운 어떤 거를 이렇게 막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서울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가자 네. 마음을 먹고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서울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정말 이제 시골 촌 사람이 서울에 가니까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네. 너무나 당황스럽고 막 그랬지만 또 이제 그래서 내가 사고의 틀을 계속 그때부터 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깨서 또 적응하고 또 사고의 틀을 깨도 적응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도 참 즐겁게 많은 친구들 사귀면서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목표가 우리가 이제 741명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네, 한 학년. 제가 한 90% 정도를 알고 나왔어요. 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대단한 활동을 인맥 관리네요. 인맥까지. 저는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좀 1학년 때까지 반에서 1등도 하고 우리 741명 중에서 10등 안에 드는 것도 3번씩 들어보고 참 네. 열심히 이제 했지만 이제 사관학교를 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 많이 사귀게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많이 사귀는 것으로 네. 해서 참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즐겁게 사람들 사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학창 시절에는 모범생들을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모든 과목들을 다 섭렵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 관심을 갖는 재미있었던 과목은 무엇이었을까? 네. 어떤 과목을 좋아했었나요? 예, 저의 경우는 그 이해력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수학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수학하고 그때 당시 이제 물수학이라 그래가지고 네. 지금 물리인데 네. 제가 그때 당시 기억으로 그 삼천제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 수학 문제인데 네. 그거를 제가 한두 개 빼놓고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증명하는 문제. 신묘는 이제 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선생님보다 내가 문제를 잘 풀었어요. 네. 이제 그 대신 이제 이 중학교 때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교사랄까 영어나 국어의 경우는 조금 좀 그건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좀 사실 약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또 그것도 이제 기본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전 과목을 다 들어도 상당히 재미있게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네. 그 공부라 그 취미를 들인다 할까? 네. 굉장히 저는 그래도 메모를 그때부터 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다 적었어요. 재밌게 공부를 했군요. 예, 공부를 재밌게 놀듯이 공부를 하셨네. 놀면서도 하고 네. 놀기도 이제 놀았지만 그래도 집중할 때 집중하고 그래서 네. 열심히 수학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물리하고. 그런 이 순박한 추억을 갖고 있었던 소위 말해서 시골 촌놈이 네. 서울 가서 공부하면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어떤 계기가 있어서 들어가셨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버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육사를 가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서울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때는 상대나 법대를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3사단, 백골사단에 우리 감박생이 그 입영을 갔었어요. 이틀 동안. 옛날엔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런 게 네.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때 사단장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 가가지고 라이방을 끼고 딱 그래서 네. 육사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때 네. 당시 우리 서울고등학교에서는 육사를 가는 분위기가 많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유신 이제 말기였고 막 그래서. 네. 근데 그런 계기로 저는 뭐 동료들이 좀 이렇게 막 만류됐지만 제가 군인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를 한번 구가를 하자 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육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참 공기도 맑고 좋은 곳에서 개구장이로다가 잘 자라셔서 지금 이렇게 국정을 위한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우리 의원님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떤 존재인가?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지구하고 지순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성격이 낙천적이고 네. 늘 활달하시고 정말 그 인생을 풍요를 주겠다랄까 그런 분이었고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그 엄격하시고 예의를 바르게 이제 저를 가르치신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은 저에게 진짜 정말 좋은 점만 네. 이렇게 잘 물려주신 것 같아요. 낙천성과 또 논리성과 네. 추진력을 겸비한 그렇죠. 이제 유연함도 있고 또 뭐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그러한 자식으로 네. 잘 성장을 하셨는데 네.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 또 네. 존재하시잖아요. 예, 예. 자식들에게는 우리 의원님은 어떤 아버지인지? 저는 아이들하고 정말 굉장히 그 뭐랄까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는데 지금 25살짜리 아들, 23살짜리 딸인데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할 정도로 그 대화를 많이 했고 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공부 외에는 이제 할 게 없었잖아요. 네. 그때 그게 유일한 어떤 그 사회 나가는 방법이 지금은 공부 말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다양한 분야가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즐겁게 해라. 그 아이들이 참 명랑하고 밝게 잘 자랐어요. 네. 참 우리 물론 가족이 교육도 잘 시켰지만은 그래서 나 아이들한테 만족도를 생각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매일 이렇게 가끔 전화해가지고
참 굉장히 고맙습니다. 애들한테 네. 고맙고 잘 자라주니 고맙고 그래서 네. 우리 가족은 집안은 참 뭐랄까 굉장히 화목한 그런 그 집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사모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데. 참 우리 가족한테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군인이셨다가 또 건설업을 운영하는 또 사장님이셨다가 이렇게 정치에 몸을 담게 되셨는데 정치를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 지 약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때 육사에 들어갈 당시만 해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군문에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이제 2000년도에 6.15 남북정상회담을 같이 대통령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 또 다른 길이 있다 네.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정치를 이제 함에 있어서 그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았는데 보국 안민 또 하나는 이제 억강부약이라고 해서 이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보국 안민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문제 또 나라를 튼튼히 하는 것 그게 이제 보국 안민이고 이제 억강부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나 법률이나 그 인식이 좀 상당히 사회 저변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어려운 서민들과 또 이런 그 힘든 사람들,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그런 두 가지 목표를 세워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국민들을 배부르게 하고 국가를 강하게 하는 거.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을 새로 찾는다. 지금 5개월여의 의정활동을 펼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국가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로 세워져 보이나요? 네. 제가 금년 4월 9일에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국회에 퇴원하기 전까지 약 한 달 20여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당에서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 이제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제가 서민경제 2분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경제 어려운 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인데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 12명이 이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중소기업 청장을 했던 허범도 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12명이 같이 활동을 했는데 우리 화성 지역에는 중소기업이 약 한 11,000개가 됩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15,000개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현장 그 답사하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한미약품의 그 팀들 우리 국회의원들 모시고 와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중소기업 대표들 한 30-40명을 모시고 간담회 되고 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화성시청이 해결해야 될 문제 또 국토해양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 지식경제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소기업청이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활동을 약 2개월 동안 했고 제가 이제 국회가 이제 퇴원되고 나서는 그 국방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제가 상임위를 배정을 받아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나라의 정체성이 많이 훼손됐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 그 정부 측에 강하게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전자권 문제 환수 그 시기를 2012년까지는 아직 좀 이르다 빠르다.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이 아직도 상당히 전혀 변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좀 재정이 좀 약간 많이 모자랍니다. 정부 재정이.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상당히 이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역권 환수 시기를 좀 늦추자. 그 다음에 이제 국방개혁 2025에 가지고 이제 우리 군 전력 증강을 이렇게
가중시켜 나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연하게 좀 해나가자. 병력을 먼저 줄이지 말고 장비를 먼저 갖추고 과학화시키고 첨단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병력을 줄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좀 뻥그라하고 생각을 돌리게 네. 만들고 있고 좀 많은 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감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 5개월여의 의원 활동 중에 처음 맞이하는 국감인데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전자권 환수 시기 조정 문제하고 그 국방개혁 2020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대표 발의한 그 법안이 하나 있는데 군 가삼천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국방장관으로부터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하고 안보는 같이 맞물려서 같이 굴러가야 돼, 잘 굴러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 롯데 월드 2 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공군이 뭐 안보상이고 안전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그걸 논리적으로 좀 따져서 그거를 경제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물론 안보 또는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럼 자꾸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방향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바꾼 걸 알고 있는데 뭐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아까 그 안보와 경제는 서로 보완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그 문제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번에 전면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문제였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전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분야를 풀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청이 현재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돼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사청을 그 임무와 기능을 다시 조정을 하자. 왜냐하면 그 국방 획득 체계,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방력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전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사고 함정도 이런 그 시스템상에 이 독립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중기 계획이라든지 또는 예산 편성 문제라든지 이게 지금 다 방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효율적인 문제, 투명성 문제 뭐 이런 걸 제가 제보하기에 다시 그거를 긴 임무 기능을 조정해야 된다 하는 걸 강력하게 조정을 했고 뭐 기타 등등 제가 특히 이제 우리 화성과 관련된 게 특히 하나 있다면은 우리 공완택 병장이라고 우리 파란중학교 출신 그 병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육사단에서 89년도에 근무하다가 옛날 그 강제구 소령처럼 그 우리 병사가 수류탄을 던지다가 그리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게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철모를 갖다 엎고 몸을 덮어서 그 나머지 동료들 다 구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강제구 그 소령보다도 훨씬 정말 훌륭한 우리 영웅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동상을 육사단에다 만들어라. 그래서 장관이 그걸 아마 추진할 거고 아마 저도 적극적으로 계속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이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보니까는 대표 발의 법안을 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비 소득공제 문제, 그다음에 일반 택시의 부가가치세를 뭐 면제한다 이런 법안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한 설명도 좀 더 상세하게 좀 주시죠. 그 지금 우리가 사실 공교육이 활성화돼야 되고 정상화돼야 되는데 우리 과거 정부 수준 60년 동안 보면은 참 불행히도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해서 많은 사교육을 그 금성적으로 해왔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그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약 33조가 됩니다. 그 돈은 우리 정부 예산에 거의 현재 우리가 299조가 되는 도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의 거의 10분의 1입니다. 그 엄청난 돈이 얘기되는데 그 돈이 지금 투명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국비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해주자. 33조 그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아마 일가구당 뭐 한 30만 원 내지 한 40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마침 정부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학원비 같은 거 내는 걸 그걸 투명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엄청난 또 이 세수가 들어오게 네.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충당하면은 음. 충분히 그게 되리라고 봐서 이제 그 법안을 발의했고요. 네. 이제 택시 일반 택시의 경우 이제 부가가치세 네. 전액 감면해 주는 거를 이제 지난번 특별법을 만들어서 음. 금년 연말이면 이게 끝납니다. 네. 근데 지금 택시 업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앞으로 3년간 더 음. 더 연장을 하자 하는 네.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네. 지금 5개월여의 이제 의정 활동으로 국민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신 그런 활동을 보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의정 활동,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한 말씀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화성갑을 대표하는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화성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 농촌 지역과 또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그 기업인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그 시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화성시장님과 또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중앙에서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이제 각부 장관님들 또 우리 차관 또 우리 많은 그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을 제가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민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5개월 됐지만 약 300여 건의 민원을 했는데 대부분 다 어렵고 힘든 분이 섬들 겁니다. 그분들이 아주 작고 정말 그런 그 조그만 걸 가져오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서민들, 중소기업인들,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의정을 네. 통한 그런 성과들 꼭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요. 의원님 개인으로서, 김성의 인간 개인으로서 바라는 희망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이제 그동안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어떡할까 그거를 정말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살자 하는 것이 제 인생의 어떤 모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사실 전 시골에서 중학교 나와서 그때 당시 이제 대부분 우리 친구들 다 상고나 공부를 가는 상황인데 좀 새로운 도전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그때 당시 이제 영문고등학교는 서울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는데 살아오면서 늘 어떤 새로운 좌절의 사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좌절이 있을 때마다 또 새로운 도전, 끊임없는 노력 이런 것들을 극복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6개월까지 됐습니다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화성 시민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됐지만 저는 인생이 참 아름답다, 멋있다, 즐겁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약 한 9년 전만 해도 굉장히 욕심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왜냐하면 이제 남을 배려할지도 모르고 또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탓인데 남 탓으로 돌리고 앞만 보고 가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배려하지 않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어떤 그 계기가 있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보니까 똑같은 세상인데 마음을 조금 바꿔먹으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내가 왜 남을 엇먹고 사는 거야? 다 자기 탓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을 제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화성 시민을 위해서 나라를 노력하면서 정말 남을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권장하고 싶고요. 네.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네. 네, 의원으로서 또 인간 김성혜로서 네. 바라고자 하는 거, 네. 이루고자 하는 소망 네. 다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장시간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성 시민들과 함께 복지 사회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 분주하게 뛰시는 우리 김성애 의원님의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